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2일, 오늘의 찐시황, 토요일에 8시만 되면 서로 같이 만나요. 예, 그래서 항상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저희 찐시황입니다. 일단 9월 달이 시작한 지가 하루 됐고, 8월 달이 마감이 됐습니다. 8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많이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작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정신없이 가다가 이제 9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살짝 힘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좀 더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서 9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한편으로는 좀 힘내라. 예. 간파이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9월 달 괜찮을까라는 생각들. 저희가 그 9월 달이나 10월 달 갈 때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를 딱 보게 되면은 상반기는 열심히 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추석쯤이 들어오게 되면 왠지 경계감이 이렇게 들기 시작해요. 특히 이번에는 10월 2일까지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휴일까지 껴있는 상황 쪽에서 6일 가까이 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뜩이나 추석 연휴가 좀 불안한데 지금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9월 달의 수익률은 1년 평균을 봤더니 8월, 9월 달이 제일 안 좋다면서요. 9월 달이 더 마이너스로 가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 예, 저희가 통계를 무찌르고 또 저희만의 투자 아이디어로 두 발로 떡 쓰면서 계좌를 굳건하게 지지할 수 있을지 이게 9월 달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9월 달은 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9월 달에 나도 필승 전략을 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시황 얘기들 한번 쭉 만들어 보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이 나오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꾸려가겠다. 그런데 돈이 쏙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 싹 뽑아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못 보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 어디? 팔로머니 톡 찐시황. 네, 거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또 다들 반도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한 3월 달부터 반도체는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다. 모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서도 서서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은 고용지표 발표됐습니다. 8월달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 쪽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좀 이상한 얼굴이 크게 나오네요.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고용지표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비농업자 고용자 수를 보면은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늘었다고 했습니다. 전망치가 17만 7천 개보다 올라갔네요. 예, 그런데 보통 이번에 한 16만 개 정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보다는 네, 이 정도에서 약간 둔화된 시그널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나왔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43만 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노동이 과열됐던 국면들은 조금 좀 완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높았습니다. 실업률이 3.5에서 3.8로 올라갔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높은 수치다. 근데 아직 뭐 4%대 미만이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연준은 이제 작동하고 있어 라는 쪽이고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62.8%로 나오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정부에서 돈도 주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러니까 저축 잔고 그러니까 저축률 미국도 만만치 않게 초과 저축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다 보니까 굳이 뭐 일하러 가야 돼. 나 지금 뭐 저 통장에 돈도 있고 괜찮아라고 했던 게 슬슬 이제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돈이 없네. 자 가자 일터로 현금 채굴 하러 가자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로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한때 한 50%대가 안 됐던 게 서서히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에 우리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 수요가 수요가 넘쳐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공급 부족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노동시장 쪽에서. 그러면 공급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연준이 바라봤을 때는 또 하나의 좋은 지표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평균 임금 상승률이 0.2%, 한 0.4, 뭐 0.3 이렇게 가서 걱정했던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아라고 하는 지표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반적인 동향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쪽에서 생각보다 약간 좀 걱정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나머지 동향을 쭉 보게 되면 그래도 연준이 만족할 만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들 보고 나머지 동향들 보게 되면 여전히 지난번 흐름들과 같이 봤었을 때는 금리 동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리 동결, 그러니까 거의 9월 달은 거의 9월 달은 90% 이상, 93%인가? 뭐 이러면서 페드와치 쪽에서는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CPI나 이제 물가 쪽이 발표가 될 겁니다. 물가 쪽 이제 PC 지표 쪽에서도 다시 약간 올라가는 기조가 확인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 고생했던 게 이제 내내 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또 이렇게 기저 효과가 이제 끝난 거죠. 기저 효과가 끝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얼마큼 올랐느냐를 보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인 완화된 물가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게 이제 한 이번에 7월 달부터 빠르게는 한 9월, 좀 길게 보면 9월 달까지 약 한 2, 3개월 동안은 미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short-term spik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예요? 예. 단기적으로 약간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저효과 사라지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물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CPI나 PC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 수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 이렇게 하락했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느냐? 이건 아니고 이 정도 안쪽에서 한 4%대 밑쪽에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연준은 여전히 그렇겠죠. 우리는 물가 목표치 여전히 2%인데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상향이라 이건 됐고 갑자기 게임의 룰을 안 바꾸겠다.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거 가지고 계속 자극을 줘야 되겠죠. 물가 올라오는데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 잘못하게 되면 금리 확 올릴 거야. 어딜 이러면서 압박을 계속 가하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아직은 이런 구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연준의 눈치 보고 이 물가 수준은 보기 시작하는데 뭐 물가는 떨어지겠죠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못할 변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조건 이제 그냥 저희 뭐 또 앵무새처럼 얘기하듯이 물가는 이제 떨어질 거고 거기다가 연준은 그렇게 할 거고 가 아닐 수 있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흐름들이죠. 일단 지표들 몇 개를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지표가 이번에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일단 고용 지표 생각보다 괜찮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안도의 한숨. 그러면서 나머지 그동안에 연준이 바라보던 그리고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이제 긴축 이제 거의 마무리될 거야라고 바라봤는데 이게 그렇게 못 나오는 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고용지표 잘 나왔으면 오늘 미국 시장들 다 쫙 돌아갔어야 되겠죠. 그래 이제 금리 끝났어. 그게 안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달러는 다시 104대로 달러 강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네, 104가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다시 위쪽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들이 살짝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원화는 지금 보니까 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기사의 뉘앙스만 보고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8월 수출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8월 수출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대부분 나오는 게 그거죠. 불황력 흑자다. 여전히 수출 안 좋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8월 수출 좋은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8.4인가? 예, 그러면서 두 자리 숫자에서는 수출 감소폭이 여전히 이어졌다. 뭐 14개월 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만 보고 있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8월 수출은 잘 보시게 되면 올해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즉 수출 어떻게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아직까지는 멀었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쭉 하고 살아나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14개월 내 아직도 힘들어. 불황력 흑자 수출이 주는 것과
수입이 더 많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흑자가 났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흑자가 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수출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거에 중요한데 왜 이상한 걸 보고 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또 이번에 그랬어요. 20일까지 보게 되면 데이터 보고 아우 자동차가 엄청 안 좋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가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막판 뒤집기 10일 남기고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반도체는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월별로 봤을 때는 쫙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디램 쪽입니다. 물론 디램이고 낸드는 아직 좀 멀었고 디램 모듈도 멀었습니다. 나머지 쪽 그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돌아갈 듯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디램이 주도하면서 반도체 수출을 끌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안 되는 것들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요게 변화가 들어오면서 8월 수출을 생각보다 두 자릿수 쪽에서 예상했던 두 자릿수 감소해서 한 자릿수 감소를 끌어올렸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일단 1,320원대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달러가 이런 변화가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국의 체력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환율이 1,400원대 밑으로 아니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기점이 될지. 그러면 생각보다 시장은 잘 견딜 겁니다. 왜냐면 달러는 강세인데 한국의 원화는 생각보다 강하게 약간 예전에는 달러 강세일 때 원화 약세가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 대비해서 원화 약세가 잘 버티다가 오히려 틈만 나면 내려가려고 틈만 나면 원화 강세로 가려고 준비합니다. 이거 좋은 신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쪽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기분 나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10년물 기준으로 채권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금리 끝났어 라고 해서 4%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4.2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 고점 때 4.3 막 다시 한번 흘끗 보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세 번째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늘 기준으로 80 거의 6달러대 육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 박스권 유가가 86달러대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올해 최고치입니다. 이거를 돌파했습니다. 85달러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는 되게 민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부터 어떤 에너지 쪽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원자재 이런 쪽은 일단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강해지는 쪽입니다. 이번에는 달러가 강한데 오히려 유가가 올라갑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다음 주에 유가가 이제 85달러대를 안착을 하기 시작해서 유지를 해서 그 위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 별 좋은 신호 아닙니다. 그러면 85 만약에 이제 90달러대까지 육박한다. 이러면은 시장에 신호가 좋게 나올까요? 물가에 대한 압력들 계속 생각할 것 같고, 또 지금 시기는 에너지가 약간 이거 괜찮겠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공급 사이드는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나오는 변화고요. 그런데 네, 커피 맛집. 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지금 겨울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름 때 보니까 우와 거의 무지 더웠습니다. 그럼 겨울이 따뜻할까요? 여름이 더웠는데 겨울은 또 한파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 에너지 LNG 이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게다가 이걸 자극했던 걸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요 쪽의 얘기인데요. 수요단의 변화가 중국 쪽이 저희는 지금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컨트리 가든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 좋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죠. 수요 쪽에서 뭔가 스멀스멀 분위기가 다가옵니다. 중국 그렇게 뭐 핀셋이든 뭐든 이제 부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 쪽 그래도 바닥 아니야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유가에서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오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상하이 철강 선물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상하이 철강 선물. 그러니까 즉 이거는 당연히 상하이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철강 지표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걸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쪽과 아니면 경기 쪽과 여러 가지 다 맞물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지표를 볼 때 요거 많이 보고 거기다가 구리 가격도 많이 참고를 하죠.
닥터 코퍼. 예. 경기를 얘기하는 닥터 코퍼 이런 쪽을 봤을 때 오늘 보면 구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3.8대 이상으로 쭉 움직입니다. 원래 달러가 강하게 되면 이런 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철강 움직이면 안 되고 유가도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데 반대 신호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과연 뭘까요? 그러면은 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잠깐만 철강이 올라오는데 중국 괜찮은 거 아니야? 차기 철강 성분 어떻게 돼 있냐면 박스권 그리다가 밑으로 툭 빠졌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뭐가 나왔죠? 어제 현대제철이 쭉 하고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이런 흐름들과 잘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잠깐만 보자. 중국이 살아나나? 라고 지금 시장에서 지표들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중국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즉 PPI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져서 그거를 그대로 유럽이나 미국에 공급합니다.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와우, 이거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 아니면 축복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안심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변화가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쭉 물컥물컥 나오기 시작하고 또 유가까지 반응하고 이렇게 되면은 물가 잡기 끌렸는데요. 다시 그러면 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미국의 연준의 입장 쪽에서는 중국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허라 금리 계속 이거 지금 다 기분 안 좋아 금리 계속 올릴 수 있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의 하나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들. 그래서 이걸 안고 달러 강세 채권 금리 올라가는 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돌고 돌아서 생각보다 이런 지표들이 나쁘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중국의 변화가 또 원자재 가격들 다 수입해서 원자재 가격들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게 물가에 반영되게 되면 물가 좀 안 빠지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고용지표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거 왜 이래? 라고 해서 그냥 보게 되면 안 되죠. 세부적인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다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채권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104, 달러 기준으로 요거 들어가서 안착을 해버린다. 요거 별로 기분 좋은 뉴스 아닙니다. 그리고 또 10년물 금리만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했던 4.3은 직전 고점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4.4 죽을 사자 두 번. 네, 이거 넘어가는 거 좋은 지표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한국이 좀 견뎌줘야 되는데 그럼 한국의 환율이나 또 이 변화가 견뎌줘야 되는 게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매크로 지표들은 긴축 안 끝났어. 여전히 연준은 계속 생각하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겠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변화를 보고 움직였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또 봤느냐? 상하이 철강 선물이 반응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지난번에 어제였죠. 발표됐던 어제? 네. 날짜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8월달 PMI 지표 쪽에서 PMI 딴 거 안 보고요. 차이신을 봅니다. 차이신이 드디어 50.1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준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음 달 가서 빠지면 어떻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밑에서 딱 돌아섰다. 요거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이신은 중소형.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계절적인 흐름을 타다 보니까 9월 달에 중추절이 있어요. 중추절이 있다 보면은 그때 장기간 놀 거고 그때 약간 특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는데 선물 좀 사가야죠. 근데 보니까 이번엔 조카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 그 패드 한번 사줘야지. 그런 거 IT 수요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 심리가 이때 약간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약간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 특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10월 달 봐야 되겠죠. 10월 달에 이런 제조업 지표들은 또 50대 이상으로 돌아오는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특수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수기 개념인데 불구하고 50대가 넘어가서
차이신 쪽이 안정권으로 나온 제조업 지표가 보인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중국 쪽도 챙겨보면서 중국의 변화와 함께 가시화되는 흐름들, 그러면 중국발, 물론 그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제품 가격들이 아까 철강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도 제품들도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이 야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한번 가즈아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AI는 지금 가뜩이나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좀 소중하게 다가온 그의 이름은 AI.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성장의 한 단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소비가 못 끌어줍니다. IT를 본다고 하더라도 IT 쪽에서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가 안 하고 있죠. 스마트폰 25개월째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2년 넘어갈 정도로 역성장하고 있는데 뭐 하반기엔 개선 모르겠고요. 내년에 개선 모르겠고요. 아이폰이 어떻게 팔리느냐 봐야 되겠죠. 지금 예측으로는 뭐 어떤 때는 6천만 원대 팔린다. 지금은 다시 권민치 형님은 8천만 원에 팔린다. 여전히 괜찮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레발을 너무 쳐서. 그런데 또 하나 PC 쪽을 보게 되면 뭔가 스멀 기분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일단 휴레 패커드가 굳이 그 PC 판매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해서 강하게 시그널을 안 줬지만 그래도 나아지진 않고 뭐 약간 고민하는데, 내년에 대해서는 약간 업턴 여기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우리의 대리 괜찮아요. 하반기 괜찮고 내년도 확장으로 나갈 겁니다. 오늘 22%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거의 기대감이 없던 쪽에서 PC까지도 이제 살아나? 라고 하는 분위기. 거기다 스마트폰, 아이폰이 여전히 잘 팔린다 그러면 아이폰 잘 팔리니까 삼성 망했네 가 아니라 아이폰 잘 팔리면 삼성 좋아합니다. 물론 갤럭시 판매도 있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모바일 반도체, LPDDR 쪽은 이건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바일 디램은 와 아이폰 살아난다 좋아하겠죠. 여기 나오는 소비단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봤는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소비단이 그동안 처졌었는데 소비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미국의 IB들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드디어 앞으로 4분기에서 6분기 통 앞으로는 반도체 업황 턴한다.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CT에서는 이걸 다 종합해서 됐고 삼성전자 사세요. 예, 목표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내용들 쭉 가면서, 그러니까 즉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반도체가 다른 게 아니라 메모리 쪽, 예, 이쪽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고생했던 거 거의 끝나간다는 쪽의 리포트나 시각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 그 마지막 단 소비 쪽이 변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투자 쪽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쪽에서도 서버단은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서버단이 버텨주고 그다음에 턴하려고 쫙 하는데 그때 인텔의 서버용 CPU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돌아서는 모습들 확인되는 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 관련된 쪽에선 AI랑도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반도체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지금 서서히 또 확인이 되는 흐름들이겠죠. 또 한때는 하반기 안 되고 내년으로 봐야 된다. 그 연락이 많았지만은 뭐 그런 얘기를 서서히 이제는 바닥을 잡아가는 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입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과 함께 연결돼서 봤을 때는 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뭐 낙수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낙수 효과에 기댈 수 있는 변화의 하나의 또 처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9월 달은 또 그래서 주식 매매 피해야 하는 시기, 뭐 아까 통계적으로 얘기 나왔던 분들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하시려면 통계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그거는 항상 그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염두는 해두죠. 염두는 해두는데 그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추석은 전 싫어합니다. 추석 때 언제 2013년도였나 14년도 때였나 그때 추석 때 뭐 별거 있겠어. 그리고 거의 풀로 레버리지까지 아니야. 요거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레버리지까지가 들어갔다가 추석 기간 내내 그때 3일이었나 3일 중에서 그것도 첫날 올라가는 거 보고 역시 난 배팅 잘했어.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러고 보내다가 그다음 추석 기간 동안에 이틀 동안을 내리 빼는 바람에 시작하자마자 계좌가 한 15%인가 20%가 마이너스로 레버리지까지 다 썼으니까요. 시작했던 아주 뼈아픈 기억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몇 번에 저는 이런 연휴 기간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또 이게 10월 2일 날도 좀 봐주시면서 매매하게 주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저 같은 매매 중독자에게 하루를 빼갔다는 거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임 대표님이 부르시겠죠? 네, 안 하려고요. 네, 쉬어야죠 뭐. 매매도 못하는데 뭐 쉬어야. 네, 네, 그런 쪽에서 추석 기간에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휴가 있다든가 휴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기계적으로 현금 준비합니다. 뭐 그 다음날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폭등한 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나머지 주식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서 수익 되면 되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석 전주 정도쯤이나 이때는 시장이 또 생각보다 좀 묵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는 경험상인 거죠. 통계보다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는 해야 될 게 있는데 9월 주식시장 통계적으로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뭐 0.2인가 뭐 그랬다고 해서 안 좋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판단에 모든 거를 삼진 않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갑자기 강하게 살다 보니까 나머지가 위축된 거지 종목 장세에 대한 성격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하나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우르르 빠지면서 또 거의 뭐 나머지 그동안 선전했던 쪽은 초토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가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이쪽은 계속 한번 충격받고 또 바닥 잡는 흐름들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살짝 조정이 받는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나머지 기존 주도주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시 밀렸다가 자리 잡고 또 돌아오려고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이런 것들은 쭉 밀렸다가 반등하는 이런 꼴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찐슈왕을 보시면서 3월 달부터 반도체 모아가라, 먼저 모아가겠어.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해피하게 또 시장을 맞이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뭐 단타만 하는 것 같아도 전략이 있는 단타입니다. 네, 큰 그림도 봐가면서 하는 거죠. 뭐 잘 틀리는데 큰 그림은 잘 안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양동 작전을 다 쓰셔야 됩니다. 반도체 그러면 준비 잘했으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 또 저희가 HUM 가지고 벌써 찐시황에서 한 달 내내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겹다 고마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하다 보니까 왜 뭐 사는 종목이나 그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향도 있고 SK향도 있는데 둘 다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특히 삼성향 쪽에서 패키징을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패키징을 강조할 때 준비 잘 해놓은 회사가 뭐가 있겠느냐 아시죠? 예,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게 하나마이크론 비나 하나 여기 벌써 쫙 해놓고 공장까지 부지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큰형님이 얘기하면 여기 바로 또 증설할 준비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큰형님이 엔비디아에 덥석 무셨네요. 아이고 기쁘다 구조 주셨네. 그러면서 큰 일할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한가에 갔고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키징 하고 있는데 앞단에 웨이퍼 테스트가 필요하고 패키징 한 걸 가지고 또 패키지 테스트가 필요하고 테스트 이런 거죠. 테스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고 변화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 쫓아가고 삼성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맨 5셋 업체들은 할 일이 많아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렵게 나오면서 그 무겁다는 네페스 아크 이런 것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런 변화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는데 뭐 반도체 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 올라간 거 뭐 그 제가 했으니까 뭐 제가 미나에서 맞췄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제 얘기를 듣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셔서 수익을 보셨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보다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나의 자신감을 옆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 누구더라 찐시형의 그 꼬불머리 뭐 그 사람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뭘 제 영업에 영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매매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할 생각 없고 그냥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머지가 위축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그래요. 특히 돈 없는 기관, 네, 이제 공모펀드 50조도 안 되는 이 기관들이 패시브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했다가 안 가게 되면 오래 가게 되면 내 그 패시브 수익, 그 펀드 수익률 안 나오게 되면 나는 또 잘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왜 저희가 기관들 움직임이 나오면서 제가 계속 기관에 대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돈이 없다 보면 그러면 일단 그거 가지고 우르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또 포지션 갖춰가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금이 위축되다 보니까 계속 돈 빠져나가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미리미리 좀 잘하죠. 그만큼의 좀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장과 같이 대응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올라가는 그쪽 가다 우르르 이쪽 가면 이쪽 우르르 그러면 이쪽 팔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빼고 그쪽으로 몰려가고 하는 쏠림의 원흉이 그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열받게 얘기를 한 거죠. 편안하게 이쪽으로 반도체 간다 그러면 이쪽들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있고 나머지 반도체를 또 맞춰가는 건 모르겠는데 왜 팔고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가격 메리트 나와서 반도체 쉽게 되면 이쪽이 반등하게 되면 또 반도체 또 팔고 이쪽 우르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매매 그래서 이제 수급만 보고 매매하게 된다 그러면 따라가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산업들을 분석하면서 보게 되면 이게 괜찮아지겠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게 되면 꾸준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기서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올라갈 때 정점일 때는 이 산업단과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네. 팔아야지 다시 조정 때 사야지 라는 게 되는데 이번에 AI 의료도 그래요. 루니피노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면은 사람들 대부분의 99%가 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실적도 안 나오는 쓰레기 들었으니까요. 쓰레기 같은 종목을 그런 걸 추천한다 라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의료보험 체계부터 쫙 말씀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렸어도 귀뜨내도 안 들리죠. 실적 가지고 그런데 저런 거 얘기하는 네가 잘못된 거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쭉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관련주 루니피노 이거 할 때도 언제고 이제 와서 관련주 찾는 거 어떨까? 여기 올라온 종목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린 거는 산업단의 변화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오는 흐름들을 보고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들어가서 미리 싸는 게 나야 이번에 올라가는 것들을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는 챙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죠. 제가 큰 수익은 조금 좀 잘 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선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선점해서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들어갔다가 쭉 나오게 되면 그때 남들이 연구할 때 저는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처음에는 루닛을 봤다가 뷰노가 더 성과가 나올 게 좋다 보니까 최근 한두 달 전에는 뷰노만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뷰노는 이제 이번에 제가 예상하는 시가총액 7천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정리를 하죠. 7천억이 6만 원대 근처입니다. 그러면 나오죠. 다른 분들은 이때 막 열광하는데 저는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권이 쭉 들어올 때 보고 그 다음에 또 살 겁니다만 또 사고 어딜 보느냐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이 2차 전지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니 150만 원 에코프로 찍고 이보아 밀리네 이게 아니라 성장산업단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물론 2차 전지가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 안 되라고 보시게 되면은 정말 큰 대한민국의 두축이나 성장주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변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양극재 판가 가격이 떨어져서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를 주가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봐야 되고요. 조선 쪽도 전력기기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력기기 빠지는 거 보고 이번에 8월달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전력기기 그렇게 좋다는데 피크아웃 된 거 아니야? 다 집어던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8월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HD 현대일렉트릭 2주간 휴가가 있었고요. 효성중공업 1주간 휴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장 놓는데 뭐가 물량이 나가겠습니까? 일렉트릭이 2주 쉬는데 당연히 반토막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빠진 거에 대한 흐름도 안 보고 근데 이거 실질 지표 안 나왔으니까 다 팔어. 반도체 그냥 저 가격대 그냥 가지야 몰려가는 이런 상황들 이게 뭡니까? 반대로는 기회가 나오겠는데 오히려 이런 가격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중국 소비죠.
간다. 이거 어차피 이제 벌어질 일이다 보니까 강조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는 짱짱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은 고점에서 약간 밀리기 시작하죠. 혹시나 반도체 간다고 이거 팔고 가는 거 있다. 자리 보고 또 덥석할 자리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고 실적 잘 나왔는데 8월 지표들이 수출 지표들이 또 어떤 것들 그 임용기기 쪽에서 조금 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네. 뭐 가격 맞게 되면 대응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를 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올라갈 때 나머지가 빠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매수기회가 되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반도체 쪽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포트에는. 하지만 나머지도 중심이 됐는데 반도체 쪽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반도체 대 포트 미리 준비 잘했어. 찐시황 듣고 준비 잘했어.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포트에 한 50%, 60% 갖고 있었는데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어내지. 덜어내면 현금 생기고 나머지 뭐 또 들어갔던 것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가느라고 나머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좀 덜어낸 거 가지고 저 가격 메리트 나오는 거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가격 메리트 보는 거 이런 종목들에서 뭐 산다?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 이것도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심하게 안 꺾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은 이만큼 갔다가 약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샀던 것들은 또 이만큼 올라오고 계좌가 여기서는 플러스 유지, 여기서는 저점에 잘 산 것도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우상향으로 쫙 가는 이런 패턴들 이해되시겠죠? 이게 저희가 해야 될 계좌 우상향의 법칙. 네,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에 맞게 시류에 맞게 다가가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강조드린 것처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볼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좀 아쉽게도 지금 내년을 봤었을 때 총 수입이 622조, 총 지출이 656조. 그러니까 즉 40조가 45조 가까이가 지금 빵꾸가 비게 생겼습니다.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국채가 발행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612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가장 많이 2020년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다 보니까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막 풀었었죠. 그리고 그 뒤에서도 약간 이거를 방어하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완화적인 돈을 푸는 정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이제 타이트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겠다.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경영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있던 지금 예산을 약간 전년 대비 2.8% 증가율은 거의 15년 만에 최저치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타이트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는데 지출만 많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리재정 수칙의 적자를 3%대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을 크게 되면은 시정도부터 뭔가 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겠다는 흐름들은 고간을 관리하겠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식하는 입장 쪽에서는 국가 예산들이 이렇게 확대돼서 막 쓰일 때는 돈이 눈먼 돈이고 뭐 별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약간 확장적인 재정을 갔었을 때는 우리 돈이 풀린다는 관점 쪽에서 주식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출이 타이트하게 가기 시작하고 돈이 정부가 좀 안 풀고 아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는 어떤 주식 투자 관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 쪽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트하게 가거나 예전 같은 쪽이 아니라 줄어드는데도 그 중에서 어디를 많이 또 어디다가 더 신경을 쓰느냐라는 쪽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쪽에 관심 갖고 섹터를 찾아봐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디 늘었냐 보게 되면 보건복지 고용 이쪽이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외교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가 19.5%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벌써 테마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허라 이거 뭐야 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비용들이 재건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는 쪽이 올해 600억대인가 내년이 5천억대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거 늘어가기 시작하고 중동 가서 수주할래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래라고 하는 이런 대외 관계된 쪽들이 수출이 잘 꺾이다 보니까 수출 플러스 정책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런 쪽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파구를 마련하는 쪽이
지금 기회를 딱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최소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67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가야겠어. 중국이 안 되는 틈을 타서 중동에서는 계속 유가가 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정 확장을 피면서 무슨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 가서 뭘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비율만 보게 되면 19.5%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거다. 이런 쪽이 테마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가시화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반이 이렇게 되는구나. 예상해서 확인되겠죠. 테마들의 흐름이.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래 이쪽으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막상 제거는 우크라이나가 가야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그래야 저희가 성과를 그러면 이제 또 건설기계 총출동 이렇게 해서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체크해 보시고 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R&D가 16.6% 꺾였습니다. 제일 많이 퍼센티지로 깎였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R&D를 좀 넉넉하게 해주고 그쪽에 들어가서 어디를 뭐 하겠다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고 그거 좀 아쉬운데 또 하나 국방 쪽이 또 늘어납니다. 금액상으로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늘어난 쪽들 요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면서 흐름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그러면은 예산안 중점 투자 부분이 뭐가 있느냐 봤었을 때는 일단 세부적인 겁니다. 첨단 바이오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들어갑니다. 사이버 보안 들어갑니다. 양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잘 안 죽죠. 만약에 혹시나 또 쭉 하고 테마가 밀려 내려가서 양자 쪽 이쪽 밀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우주항공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A, B, C, D, K까지 나옵니다. A 인공지능 뭐 이쪽은 다 아시는 거고 B 바이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국형 아르파헬스 뭔 소리야? 이거는 뭐 좀 이따 보시면 되시고요. 혁신 보건 의료용 보건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백신 치료제 쪽에서 초격자 기술을 개발한다. 다 됐고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돈도 지금 보면은 16.1% 하면서 금액상으로 가장 큽니다. 바이오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리겠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앞으로 계속 모멘텀은 있구나. 바이오주가 그냥 바이오주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최첨단입니다. 첨단.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이게 아니라 어떤 첨단적인 기술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쪽에 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AI 의료 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혁신 의료기기 쪽으로 지정이 되면은 의료 쪽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정부가 한시적이라도 그 비급여 급여 이쪽으로 올라가게 도와주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게 되면 병원 쪽에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역할을 끼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이버 보안 이것도 관심을 갖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보안주는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눈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디지털 플랫폼 이거는 뭐 행정통합 고도화 뭐 이거는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근데 요게 디지털 플랫폼을 가면서 AI까지 우리도 같이 하겠다. 요거는 또 연결되는 게 여기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딱 보게 되면 내년에 예산안에서 돈 들어간다. 어디입니까? AI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바이오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바이오가 옛날처럼 다가 아니라 이게 핵심 첨단 뭐 이런 거 들어갈 것들 그러니까 즉 기술 AI랑 접목해서 바이오 들어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둘 다 관심이 있는데 둘이 교차가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쪽 이쪽도 여러 가지 전략 펀드 조성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게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혹시나 또 모락모락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번 또 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디다가 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그 다음에 업계들 다 모이고 무슨 컨퍼런스를 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거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게 되면 테마가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빠지게 되면은 돈이 정부의 관점이나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돈이 빠지잖아요. 뉴스조차도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돈이 모이면 그래 저기 뭐가 모이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나온다는. 그래가지고 뭐가 먼저인지는 잘 구분해 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한국형 아르파 헬스가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업 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안에 혁신보건의료체계를 보건입니다. 구축하면서 골관절염, 정밀외과 관련된 디지털 헬스
관련된 쪽, 디지털 헬스가 들어가요. 디지털이 붙습니다. 이런 걸 가서 국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파급 효과 같은 거, 파급 효과 큰 쪽으로 가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지원 대상이 쫙 보겠습니다. 보건 안보니까 백신 관련된 얘기들 이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는 계속 또 관리하겠다. 미정복 질환, 암 정확도 90% 조기 검진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네, 검진하려면은 AI가 쭉 돌려가지고 타라락 해서 이 사람 폐암, 간암 몇 기 가능성 90몇 프로 누가 합니까? 유니피노 또 나옵니다. 예, 조기 검진합니다. 또 바이오헬스 거대 AI 활용으로 맞춤 의료 뭐가 나옵니까? AI 의료 또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독집 돌봄 필수 의료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필수 의료 고도화 디지털 기반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클라우딩과 함께 결합되는 AI 쪽과 결합되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자금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라고 보게 되면 AI가 기반된 의료 쪽에 대해서 할 일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닛 뷰너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쪽이나 이번에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AI를 통해서 영상 진단하는 쪽, 그러니까 AI 의료 쪽인데 크게는 지금까지는 제가 진단만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의 큰 축이고 두 번째는 AI를 통해서 나오는 신약 개발 이것도 만만치 않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은 한때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뭐 신테카 바이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산발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지금 압축은 좀 필요해야 되겠죠. 네, 그 얘기는 또 시간상 다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또 AI가 겹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은 게 비만, 당뇨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이 관심이 높은 것 부분들. 근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근데 지금 시총 가지고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리게 되면 또 트레이딩 기회로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면서 이쪽은 또 가야겠다. 한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또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뭐 이제 단독 기사로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시는데 뭐 얘기들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잘한다가 중요하긴 하겠는데 삼성전자가 늦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까지는 그 흐름을 가고 있고 가장 많이 헛갈려 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이고 SK 하이닉스에 악재 떴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죠. 예. 악재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공급하는데 SK 하이닉스까지 공급하는 거 가지고 모자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거기다가 패키징이 모자르니까 TSMC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애플 것도 만들고 칩 다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우리 돈 되니까 우리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윗돈 줄게요. 그것도 아니고 순서가 있다 보니까 코어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것도 모자라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거 지금 돈 막 물 들어올 때인데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 막 팔아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오퍼가 들어오니까 그래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러면 AMD가 엔비디아가 다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AMD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커져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입장 쪽에서는 부족한 물량들 삼성전자가 해줘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BM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커지는 거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네들이 그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턴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한테만 주면은 그 메모리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패키지 해가지고 다 해서 너희한테 딱 줄게. 걱정하지 마. TSMC 가게 되면은 우리가 또 거기다 반도체 공급하고 걔네가 패키징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3자식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 더 들어. 우리한테 다 맡겨. 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삼성이나 삼성 중심으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더 커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거 쓸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패키징 하는 게 또 들어가겠죠. 패키징이 과거처럼 그냥 패키징이 아닙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첨단 패키징이죠. 이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럼 패키징 들어가게 되면 이걸로 끝납니까? 또 테스트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후공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찐시황 때만 지금 벌써 세 번째 후공정이 중요하다. 예,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눈치를 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정공정은 조금 늦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선 과거에는 업사이클 돈다 그러면 정공정만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후공정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반도체 쪽에서 AI에는 성장이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흐름들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어드밴스 패키징 지금까지는 다 TSMC가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는 코어스, 치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티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기 기판 있고 그 중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또 다른 얇은 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미세회로가 다 들어가면서 그걸 두고 거기다가 HBM 있고 로지 있고 그 경우에 범퍼래, 범프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대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건 네 거고, 우리 2.5D는 이것도 2.5D 쪽인데 다음에는 3D로 넘어갈 겁니다. 3D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요 범프 이게 사라지고 거의 더 완전히 그냥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이렇게 과대되는 게 없고 딱 이거 하나로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3D 패키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봐, 우리 이거 준비되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지금은 배열하는 구조잖아요. 3D는 딱 그 CAD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3D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구조가 딱 적층이 되는 구조가 딱 완성된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안에 들어가는 인터포저 이런 거 아니면 이것도 더 얇아지고 아예 솔더볼도 범프가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른 i큐브, h큐브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자세한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안에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중간 단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요 인터포저와 기판 이것도 지금 FPGA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된 거죠. 이것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대적전자, 심텍 이런 것들도 이쪽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패키징 쪽의 하나의 주축인데 이것도 부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패키징이 이렇게 또 바뀌는구나 라는 쪽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다음에는 삼성이 아마 먼저 나올 겁니다. 제 예상에는 2.5D 끝나고 3D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TSMC 거 아직 그 밑에 거예요. 우리 거 보세요. 3D 얼마나 좋습니까? 3D 이걸로 해서 패키징 하게 되면 아시죠? 그러면 엔비디아 이렇게 보고 그래도 나은데? 더 효율이 더 좋은데? 그러면 이쪽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은 또 내 전략이 통했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에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빠르면 10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바로 10월 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은 너무 급하고요. 그러니까 해봐야 초도 물량 쪽으로 시범 납품하고 그런 쪽일 거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본격적으로는 내년일 겁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정도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착각하시는 게 삼성, SK가 악재고 하이닉스가 악재고 삼성이 호재다가 아니라 그만큼 물량이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보여주는 실적 3분기 전은 생각보다 놀라운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들어요. 이 AI 때문에. 그리고 그 밑그림이 마련됐다고는 먼저 SK하이닉스에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밀렸다고 해서 이쪽 삼성향만 본다, 하이닉스향 다 매도 이게 아니고요. 둘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삼성향 하냐, SK하이닉스향 하냐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서 둘이 갖고 가게 되면 하나 올랐다 이렇게 했다면서 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 다 반도체긴 반도체지만 이쪽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알차고 소중한 귀한 시간, 저 혼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9월달이 또 만만치는 않겠죠. 휴일 길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희 8.15 모니터과 함께 아침에 장 시작 전 장중엔, 또 주말엔 아우 심심해 또 찐시황, 이 삼각구도로 잘 또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